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다른 사람과 마주치며 살아갑니다. 카페에서 주문할 때,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할 때, 또는 친구와 대화를 나눌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하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예기치 않게 무례한 사람을 만나 당황하게 되는 순간이 있죠. 길을 걷다가 어깨가 부딪혔는데 사과는커녕 짜증을 내는 사람, 질문에 대답 대신 날카로운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 혹은 기본적인 인사조차 건네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잠깐 멈춰 서서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하고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는 놀람, 화, 실망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갑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의 행동을 마주하면 그것이 단순한 예의 부족 때문인지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나 생각해보면 이 무례함이 단순히 상대방의 문제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현대 사회는 점점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지쳐 있습니다. 누군가는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린 채 타인을 배려할 힘조차 없는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과거의 상처와 감정의 찌꺼기를 품은 채 세상과 벽을 쌓으려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무례함의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앞으로 우리는 예의 없는 사람들의 심리와 그 행동 뒤에 감춰진 사회적, 심리적, 철학적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단순히 그들을 비난하거나 멀리하기보다 이해의 실마리를 찾아보는 것이죠. 혹시 우리 자신도 누군가에게 무례하게 행동한 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예의와 무례 사이의 경계는 어디쯤일까요?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보다 따뜻한 시선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예의란 어쩌면 사람이 사람에게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존중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기본조차 지키지 못하고 때로는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타인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의 없는 행동은 단순한 성격 문제일까요? 아니면 더 깊숙한 곳, 우리가 쉽게 보지 못하는 개인의 성장 과정과 환경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인간의 행동에는 분명 뿌리가 있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 가정과 학교에서의 경험은 성인이 된 후의 태도와 생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아이에게 예의란 부모나 양육자의 모습을 통해 가장 먼저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일상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공공장소에서 목소리를 낮추며 타인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아이도 자연스레 그런 태도를 익히게 됩니다. 반대로 집안에서 소리치고 서로 무시하며 지내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본 아이는 타인에게도 그렇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정은 아이의 첫 번째 사회이자 인간관계의 기본을 연습하는 공간이니까요. 하지만 부모의 역할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학교에서 만나는 교사와 또래 친구들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존중을 보여주지 않으면 학생들은 타인을 존중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또래 집단에서 배려보다 경쟁이나 비난이 우세하다면 아이는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례함을 방어 기제로 삼게 될 수도 있죠. 특히 무시당하거나 소외된 경험이 많은 아이일수록 타인을 공격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무시하면 오히려 자신이 강하다고 느끼는 잘못된 학습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상실이나 트라우마 같은 개인적 경험이 더해지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사랑받지 못했다는 느낌은 마음 깊은 곳에 응어리가 되어 때로는 타인을 향한 무심함이나 냉소로 드러납니다. 상처받기 싫다는 두려움이 먼저 튀어나와 다른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무례함 뒤에는 나는 아프다는 말 못할 외침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차가운 말투와 무뚝뚝한 표정이지만 그 이면에는 상처받은 아이가 조용히 웅크리고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흡수해 어른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란 어른은 또 다른 관계 속에서 배운 대로 행동하죠.
무례함은 단순한 개인적 성향이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론 세대에서 세대로 내려오는 미처 치유되지 못한 마음의 유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누군가의 예의 없음이 마냥 이해할 수 없는 것만은 아닙니다.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삶이 보이기 시작하죠. 상처와 무관심 속에서 자라온 사람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기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가정 환경이나 어린 시절의 영향이 전부는 아닙니다. 누구나 과거를 뛰어넘어 달라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 시작은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내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자각, 그리고 그 자각이 만들어내는 변화는 작지만 강력한 첫걸음이 됩니다. 무례함을 이해하는 것은 결국 더 나은 관계를 향한 초대장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을 이해할 때 우리는 어쩌면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의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그 의미와 표현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문화에서는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는 것이 존중의 표시이지만 또 다른 문화에서는 무례함으로 여겨질 수도 있죠. 이러한 차이는 예의가 단순히 개인의 성격이나 의지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과 문화적 배경에 깊이 뿌리박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자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무례할까? 라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그 사람이 속한 문화와 우리가 기대하는 예의의 기준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예의의 기준도 함께 변합니다. 예전에는 어른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눈을 마주치며 가벼운 인사말을 건네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전환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예의를 중시하던 전통적인 가치관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하는 현대적 가치관이 충돌할 때 우리는 예의 없음이라고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무례함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관점의 차이일까요? 또한 경쟁이 치열한 사회일수록 타인을 배려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사람들은 나만 아니면 되라는 생각에 빠지기 쉽죠. 지하철에서 새치기를 하거나 대화 중에도 스마트폰을 내려다보는 모습은 어느새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이는 단지 개인의 태만이나 무례함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현대 사회가 끊임없는 경쟁과 효율을 강조하며 사람들에게 배려보다 속도를 요구하기 때문이죠. 타인을 배려할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는 환경에서 예의는 점차 뒷전으로 밀려나기 마련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도래는 예의의 개념에 새로운 도전을 안겨주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얼굴을 마주하지 않기 때문에 말이나 행동에 대한 경계가 느슨해지기 쉽습니다. 댓글이나 메시지에서 쉽게 상처 주는 말을 던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화면 너머의 상대방도 감정을 지닌 사람이라는 사실을 종종 잊게 되죠. 디지털 공간에서의 무례함은 현실에서도 서서히 스며들어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마주할 때조차 최소한의 배려가 사라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나만 아니면 되라는 무심함과 온라인은 현실이 아니니까라는 착각이 만나 만들어낸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한편 개인주의의 확산도 예의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중요시하는 사회에서는 타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것이 예의의 핵심이 됩니다. 하지만 이 개인주의가 지나치면 공동체 의식이 약해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자유가 있는데 왜 참아야 해? 라는 생각이 무례함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 자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예의는 불필요한 제약으로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서로를 방해하지 않는 데에만 집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법을 잊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회가 예의를 잃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공동체는 오히려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지켜내려 노력합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조화를 이루는 균형입니다. 예의는 단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이 더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한 삶의 기술입니다. 타인을 존중하는 것은
자신이 존중받을 자리를 마련하는 것과도 같으니까요. 우리가 예의 없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불쾌함과 당혹스러움은 단순한 개인 문제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와 문화적 배경, 그리고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음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무례함을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의의 기준이 항상 같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관계의 불편함을 덜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서로 다른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어쩌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예의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무례한 행동을 마주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입니다.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 답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의 없는 행동 뒤에는 단순한 성격이나 습관만이 아닌 복잡한 심리적 요인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외부로 표현하며 살아가죠. 그리고 그 표현 방식은 마음속에 자리한 다양한 심리적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무례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는 때로 상처받은 마음, 때로는 억눌린 불안과 두려움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은 무례함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불안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불안은 종종 방어적 태도로 나타나죠. 타인을 비난하거나 무시함으로써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느끼려는 것입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나아라는 생각을 통해 자신을 보호하려는 무의식적 시도죠. 하지만 이런 행동은 오히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정작 그들 마음속에는 인정받고 싶다는 간절함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겉으로 드러난 무례함만 보고는 알기 어렵습니다. 감정 조절 능력의 부족도 무례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화나거나 실망할 때가 있지만 이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반응은 달라집니다.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충동적으로 말을 내뱉거나 행동합니다. 왜 그렇게 말해? 라는 상대방의 물음에 나도 몰라. 그냥 화가 나서. 라는 대답이 돌아올 때 우리는 당혹스러움을 느끼지만 그 이면에는 스스로의 감정을 다룰 줄 모르는 어린 아이 같은 모습이 숨어 있습니다. 어쩌면 어릴 때부터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사회적 불안과 무례함이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은 다소 의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긴장을 느낄 때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오히려 차갑고 무뚝뚝한 태도로 나타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대화 중에 말을 끊거나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 속에는 내가 바보처럼 보이면 어쩌지? 라는 불안이 자리합니다.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보여도 본인에게는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권력감이나 우월감에서 비롯되는 무례함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위나 능력을 과시하려 타인을 깎아내리기도 하죠. 상사나 권위자가 무심코 내뱉은 무례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깊은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자신이 더 높고 강하다는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권력에 대한 집착은 종종 내면의 불안과 연결되어 있음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내가 약해 보이면 안 돼라는 두려움이 우월한 척하는 태도로 드러나는 것이죠. 겉으로는 당당해 보여도 그 속에는 인정받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자리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상처는 무례함을 더욱 깊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벽을 쌓으려 합니다. 또 다치기 싫어라는 마음은 차가운 말투와 무심한 태도로 나타납니다. 과거에 신뢰하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면 그 경험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지속적인 경계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어라는 생각은 타인을 멀리하게 만들죠. 무례함은 때로 상처받은 마음의 보호막이 됩니다. 이해받지 못할까 두려운 마음을 숨기려는 시도인 셈입니다. 무례함의 심리적 배경을 이해하면 우리는 그저
저 사람은 못됐어라고 단정짓기보다는 한 번쯤 생각해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왜 그렇게 행동할까? 무언가 아픈 마음이 있진 않을까? 하고요. 물론 타인의 무례함을 모두 받아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은 마음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관계를 훨씬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무심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오래도록 남기도 하지만 따뜻한 이해와 배려도 사람을 변하게 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타인의 무례함 속에서 때로는 아픔, 때로는 두려움, 그리고 작지만 간절한 인정 욕구를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덜 화나고 조금 더 너그러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예의라는 개념은 단순히 사회적 규범이나 습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철학자들은 예의와 존중, 그리고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깊이 고민해 왔습니다. 예의는 단지 겉모습이나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존재와 삶의 본질,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과도 맞닿아 있죠. 철학적 시각에서 예의를 바라보면 때로는 무례함이 개인의 자유와 충돌하기도 하고 때로는 공동체의 조화를 위협하는 요소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가 무례함을 단순히 비난하기보다 그 너머에 있는 인간의 본성과 삶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니체는 전통적 도덕과 사회의 규범을 강하게 비판했던 철학자입니다. 그는 기존의 도덕이 개인을 억누르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보았죠. 니체의 관점에서 보면 때로는 무례함이란 단순히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지 않겠다는 강한 자기주장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는 개인이 자신만의 가치관을 세우고 사회의 틀에 얽매이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렇다면 예의란 무엇일까요? 니체에게 예의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진정한 자신을 숨기기 위해 억지로 예의를 지키는 것은 오히려 위선일 수 있다는 그의 말은 우리가 예의를 대하는 태도에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타인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는 마음과 자신을 숨기지 않으려는 마음 사이 우리는 어디쯤 서 있는 걸까요? 반면 아들러는 니체와 달리 공동체 속에서의 인간관계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선 타인과의 연결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보았죠. 아들러의 관점에서 예의란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공헌하려는 의지입니다. 타인을 존중하는 것은 나와 너의 경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도구라는 것이죠. 아들러는 타인을 무시하거나 무례하게 대하는 행동 뒤에는 종종 열등감이나 불안이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 결국 자신을 존중하는 길이라는 그의 철학은 무례함과 존중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을 보여줍니다. 누구나 공동체 속에서 더 나은 관계를 원하니까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도 예의는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타인에 대한 배려와 자비가 곧 자신을 위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죠. 타인에게 상처 주지 않는 것이 최고의 예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례함의 문제를 깊은 연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게 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며 타인을 존중할 때 우리는 더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부처님은 예의를 단순한 형식이 아닌 마음의 태도로 보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 때 그것은 그저 상대방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맑게 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곤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 본성의 이기적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이며 타인을 배려하는 행동조차 종종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보았죠. 이 관점에서 예의란 때로는 사회적 가면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런 인간 본성을 인정하면서도 타인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예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타인을 존중하는 이유는 도덕적 의무감 때문만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이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의 현실적인 시각은 때로 냉정해 보이지만 무례함이
얼마나 관계를 피로하게 만드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예의를 자기 절제와 연결지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외부 환경이 아닌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였습니다. 누군가 무례하게 굴더라도 그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품위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힘이라고 보았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타인의 무례함은 나의 무례함을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예의는 타인을 위해서라기보다 나 자신의 평온을 지키기 위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무례함에 맞서 무례하게 반응하면 결국 나만 더 불편해질 뿐입니다. 예의를 지킨다는 것은 상대방이 아닌 나 자신에 대한 약속일 수 있죠. 철학자들의 다양한 관점을 통해 보면 예의는 단순한 도덕적 규범이나 사회적 습관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때로 자기 표현의 방식이며 때로는 타인과의 연결을 위한 다리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의는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무례함을 대할 때 우리는 화가 나거나 상처받기 쉽지만 그 순간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를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달라질 수 있죠. 철학은 우리에게 완벽한 답을 주지는 않지만 그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지혜를 줍니다. 예의와 무례함 사이, 당신은 어디에 서고 싶으신가요? 누군가의 무례한 행동을 마주할 때 우리는 종종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화를 내야 할지, 무시해야 할지, 아니면 이해하려 노력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죠. 하지만 무례함에 대한 대처는 단순히 그 순간의 감정에만 맡겨서는 관계가 더 악화되기 쉽습니다. 예의 없는 사람들과 마주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지키면서도 상황을 부드럽게 풀어갈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하기보다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관계의 지혜가 될 수 있죠.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감정 관리입니다. 무례한 말을 들으면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휘둘리면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죠. 이럴 때는 심호흡을 하고 잠깐 말을 멈추는 것만으로도 감정이 가라앉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낼 필요는 없어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감정을 통제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지지 않기 위함이 아니라 나 자신의 평화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나중에 돌아봤을 때 참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더 많으니까요. 무례한 사람을 대할 때는 경계를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해하려는 마음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나를 무조건 참게 만드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선을 넘을 때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할 필요가 있죠. 그 말은 좀 불편하네요라든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화가 어렵네요처럼 자신의 감정을 부드럽게 표현하세요.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공격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호하겠다는 신호입니다. 누군가 나를 존중하지 않을 때 가장 먼저 나 자신이 나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대화의 기술을 활용하면 관계는 한결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바로 반박하기보다 상대방의 말을 잠시 반복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군요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말이 어떻게 들리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때로는 단순한 질문이 상대방의 무례함을 무장해제시키기도 하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궁금하네요라고 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말투나 태도를 다시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대화는 감정의 싸움이 아니라 이해의 다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무례한 사람을 변화시키려 애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무례하다고 해서 나까지 예의를 잃어버릴 필요는 없죠. 오히려 무례함 앞에서 예의를 지킬 때 우리는 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누군가가 짜증을 내거나 비꼬더라도 담담하게 반응하면 상대방은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예의를 지키려 합니다라는 태도는 때론 가장 강력한 대응이 될 수 있죠. 나 자신의 품위를 지킨다는 것은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맞서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무례함에 휘둘리지 않는 거리두기가 최선일 때도 있죠. 모든 관계가 중요하지는 않으며 어떤 사람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나에게 더 이롭습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나를 소중히 여기는 관계에 집중하세요. 어떤 관계는 멀어질 때 비로소 편안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상처받지 않으려 무조건 참기만 하거나 반대로 매번 맞서 싸우기보다 지금 이 관계가 내게 무엇을 주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거리가 때론 가장 큰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가짐 또한 중요합니다. 무례함은 어쩌면 그 사람의 삶에서 비롯된 아픔이나 두려움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해하려는 태도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덜 상처받기 위한 방법입니다. 무례한 사람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지는 건 억울한 일이니까요. 저 사람의 문제를 내가 끌어안지 말자라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예의 없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것이 나에 대한 평가가 아님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우리가 무례함을 마주할 때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날은 화를 내야 할 때도 있고 어떤 날은 무시하는 것이 답일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지키면서도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것이죠. 예의 없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화내고 싶은 마음과 이해하려는 마음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사이 어딘가에 나만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다면 더 이상 그 사람의 무례함에 내 하루가 흔들리진 않을 겁니다. 누군가의 무례함을 마주하면 우리는 자연스레 방어적이 됩니다. 때로는 상처받지 않으려 마음을 닫고 때로는 화로 맞서려 하죠. 하지만 이런 반응이 항상 나를 지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다 보면 나 자신도 원치 않는 모습으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무례함은 관계를 무너뜨리고 사람 사이에 벽을 세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례함에 지치지 않으면서도 존중을 잃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결국 답은 단순합니다. 나부터 존중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무례함에 내 마음까지 무너지지 않도록 지혜를 찾는 것이죠. 예의 없는 사람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결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이 더 편안해지기 위한 과정입니다. 누군가의 무례함을 무조건 참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행동 뒤에 숨은 이유를 잠시라도 생각해보면 감정의 날카로움은 조금 누그러질 수 있습니다. 저 사람도 무언가 힘든 일이 있나 보다라는 생각은 나를 덜 상처받게 만듭니다. 이해는 용서와 다릅니다. 이해는 상대방을 위한 친절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온기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거리를 두면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이 더 이상 내 안에 깊이 박히지 않게 됩니다. 무례함에 맞서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관계는 무엇일까? 모든 관계가 소중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멀어져야만 비로소 나를 지킬 수 있는 관계도 있습니다. 상처 주는 사람과 무조건 함께하려 애쓰기보다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존중받을 때 우리는 더 편안해지고 더 나은 자신이 됩니다. 관계란 결국 서로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존중받는 관계 안에서 우리는 더 좋은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부터 존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타인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에게도 부드러워질 수 있는 길입니다. 무례함을 경험하면 우리도 순간적으로 똑같이 되갚아주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를 떠올려 보세요. 나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쉽게 무례함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예의를 지킨다는 것은 단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품위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사회 전체가 예의를 중시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존중은 관계의 시작이며 상처받지 않는 가장 단단한 방패입니다. 작은 배려 하나가 예상치 못한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하루의 온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더 부드러운 시선을 건넬 때 관계는 더 단단해집니다. 무례함을 무조건 용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의와 존중을 선택할 때 우리는 덜 상처받고 덜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나 자신에게 더 큰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살다 보면 무례한 사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어떻게 마주할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화를 낼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해하려는 시도, 경계를 지키며 품위를 유지하는 태도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존중을 통해 관계는 조금씩 회복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하지 않더라도 나 자신이 더 단단해질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무례함을 넘어서 존중의 가치를 찾을 때 삶은 생각보다 덜 버겁습니다. 상처받지 않으려 움츠러들 필요도 억지로 참을 필요도 없습니다. 나 자신을 지키며 타인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결국 나에게도 따뜻함을 돌려줍니다. 우리는 모두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관계는 결국 나와 타인을 존중하는 작은 선택들의 모음입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당신이 자신을 존중하는 데서 비롯됩니다.